자, 3부입니다. 여러분, 내일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장엔젤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을 1시간으로 연장해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아직 네. 인사 안 했습니다. 자, 장엔젤과 함께하는 내일 개장 시황은 1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9시부터 9시 반까지 일부 진행하고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을 장엔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장엔젤과 함께하는 시간 1시간 동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엔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호성입니다. 네. 자, 내일 1시간 내일은 1시간 한다고 제가 아까 낮에 작가께 전화하셔갖고 네네. 해보자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2주 앵커 허락이 필요하다. 왜냐면 또 하실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전 얘기 와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좀 길게 해보는 건데 뭐 꼭 주식 얘기가 아니어도 네네. 좀 얘기해보자 하니까 뭐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마지막 방송이니까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솔한 알겠습니다. 얘기. 내일은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1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 네. 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좋은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빅테크의 선정이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빅테크의 기환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적지만 실적에 작은 변화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배당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죠? 지났네요. 시스코와 배당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혹시 2주 앵커도 마찬가지지만 네. 배당락 때문에 배당주를 투자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배당주 그걸로 투자하지 않는데요. 배당락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아니, 아니죠. 않는다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배당락이 있으니까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미국 주식에 배당락이 들어간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평균? 저 그거 예전에 예. 벌습니까? 그 코스트코 있잖아요. 코스트코는 정말 하루인가? 하루밖에 안 걸려요. 네. 대단합니다. 네네. 아시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예. 이 사이트는요. 디비던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대표적인 배당 사이트입니다. 가셔갖고요. CSCO 여기다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CSCO죠. 시스코 네, 시스템 눌러보게 되면 네. 나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이 들어갈 때 배당 나기 이후에 회복 기간이 2.01 이틀이면 이래요. 이게 보통 뮤지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찾아보고 애플도 한번 보고요. 네. 애플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색해 보겠습니다. 애플도 보시면 애플이요. 애플은 배당 락 이후에 배당 락 이후에 1.7일이면 회복합니다. 1.7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주요한 종목들의 배당 락 이후에 회복 기간은 거의 3, 4일 많아봤자. 네. 그러니까 배당 락 영향이 없는 거죠. 그 배당을 투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국내는 이런 거 아닙니까? 천반에 불면 한 번에 배당하죠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을 한 다음에 배당금이 이듬해 봄에 들어오고 네네. 그런 거에 약간 익숙해져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니까 배당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지금 쭉 봐왔던 배당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게 다 있거든요. 네네. 돌려보기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디비던닷컴 사이트 한번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비던드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있군요. 대표적인 배당 사이트인데 아. 여기는 여러분들 요거는 무료인데 네. 다른 거 누르면 되게 돈을 달 나가거든요. 이런 것만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1.7일이면 회복한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중요한 거요? 좀 볼만한 게 뭐가 볼만한 게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요. 배당 성향이 있어요. 배당 성향. 13.94%. 이게 배당 이익 중에서 얼마나 배당금을 주냐는데 평균이 30-40%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은 향후 배당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인상이 11년 네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분기 배당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업계 평균이 1.37%. 그런데 이 애플은 얼마냐? 0.92%니까 0.56%니까 네. 배당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버핏이 계속 뭔가 압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도 나오는데 좀 내려보시게 되면 네. 자 다음 배당 지급일 5월 12일이죠. 요거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당락이 존재하고 미국의 배당락이 뭐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되게 빠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5월 12일에 배당 줄 거를 우린 미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0.23달러 줄 거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배당은 주총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주총은 3월이잖아요. 그렇죠. 주총은 3월 내지 4월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배당 주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주주였던 사람 주느냐? 작년 12월. 왜냐면 결산이 그때니까. 그러면 배당을 예. 얼마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예. 아니 내가 지금 12월에 뭐 샀어요. 배당 받으려고 샀어요. 네. 근데 3월 주총 때 배당 인상이 안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그거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배당이 고정되거나. 그럼 예측 불가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당주 투자하는 것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당장 다음 분기 얼마 줄지 다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네요. 배당 락을 회복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빠르게 미국 주식 투자해보자. 그런 결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금이 너무 작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배당금이 여러분 장에 물려버리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네. 그다음 배당금이 원화로 들어오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달러로 베이스 들어옵니다.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세요. 네. 일단 오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메타 플랫폼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 매출이 모두 상회했습니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2만 개 줄이면서 비용 절감 성공했다고 나와주고 있고요. 네. 500억 달러의 바이백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뭐 바이백이 뭐 일상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사업 전반에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 네. 라고 발표했거든요. 릴도 성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도 혹시 페이스북 들어가신 거 최근에 기억하신 게 있습니까? 페이스북. 간간히 들어가긴 하는데. 네, 혹시 우리 이주 앵커에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네. 광고로 보여집니까? 혹시? 그걸 인식하진 못했어요. 우리 이주 앵커는 뭐 어쨌거나 본인의 로그인하거나 네네. 뭐 이렇게 좋아요 누르거나 그런 활동 안 하시나 봅니다. 페이스북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럼 인스타그램? 전 유튜브만. 유튜브만. 실제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저한테 제가 만약에 저가 딱 들어가게 되면 저 딱 두 가지가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 주식. 탈모. 탈모. 온통 탈모가 다 나와요. 네네. 다 나오고 두 번째 제가 약간의 그 발에 족저 근막이 있어갖고 네네. 얘가 지금 다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거 다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검색했는데 네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론 페이스북에 물론 나쁜 광고도 있습니다만 네네. 본인이 뭔가를 흘려버리면 기가 막히게 물어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AI가 뭔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사실은 이런 것도 활동하면서 뭔가 나에 맞춤형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 메타가 지금 AI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AI는 광고에 다 쓰이고 있죠. 다 쓰이고 쓰이고 있었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AI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챗 GPT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엄청나게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요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드디어 양전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연속 음전했다가 플러스 왔기 때문에 일단 뭔가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나왔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광고 매출입니다.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4.09%.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매출도 증가했고 광고가 특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상황인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절대 다수는요. 광고 매출입니다. 광고 매출. 광고가 거의 9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모습인데요. 똑같이 보시면요. 아주 미미합니다만 29억 6,300만 명에서 29억 8,900만까지 좀 증가했죠. 액티브 유저가 늘어네요. 좀 증가했죠. 좀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도움된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활동이 되고 이런 분들이 실제 광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마 주가 상승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빅테크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10% 이상 올라가는 상황 네네. 아니겠습니까? 좋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리얼티 랩스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가 좀 안 좋아진 한 가지 좀 아킬레스건인데 네. 보시면요. 이번에 매출이 얼마였냐? 3.3억 달러. 전년 동기 얼마였냐? 6.9억 달러에서 약간 반토막 났죠. 네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자가 영업 손실이 39억 달러 엄청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줘 갖고 요것만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커버거께서 뭐라 했냐면요. 메타버스에 대한 그 관심을 감소시키지 않겠다. 네네. 강한 의지 표명했는데 이게 돈이 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몇 년 걸린다고 저번에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뭐 한 4, 5년 걸리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데
막구 주급 애정이 아직까지 다 남아 있는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손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아니면 좋았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인데요. 목표 주가 13고는 모두 올렸는데 최고가 얼마였냐? 350까지 올렸다. 목표 주가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모두 올렸어요. 모두 13개 아이비가. 그것도 되게 크게 올리기도 했네요. 에버컨은. 보통 10달러가 기본이고요. 네. 많이 오른 것은 한 50달러 올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메타버스 실적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50은 굉장히 높이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가 과거의 메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올해요. 네. 올해 정말 내가 메타버스 좋아했던 분이라 하면 없는 분들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20년 가을에 갑자기 페이스북을 전신했죠. 네. 매도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2021년 2021년 가을에. 2021년 가을이요? 근데 물론 꼭지였죠. 근데 네. 그 이후에 뭐 사보자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좋아지는 것들을 제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물론 제 말씀을 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분석상 그렇다는 거 네.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메타 또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페이스북을요 다시? 근데 메타버스 바꿀 때 그때 뭐가 심했냐면요. 그 사내에 나왔던 그 내부 고발자 네네. 엄청 심했어요. 네. 사실은 그 메타버스 내부의 사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뭔가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이름 바꾼 건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아니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의 미국 기업 중에서 이름 바꾼 기업들이 보통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잘 되는데 바꾸시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 그러네. 잘 되는데 왜 바꿉니까? 예. 아 그러네요. 애플을 뭐 아플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좋은 게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잘 그러네요. 나가는데 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마크 주커버가 뭔가 당황한 모습 보이면서 바꿨는데 다만 이제 메타버스 바꾼 다음에 실제 메타라는 그 심볼을 못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시면서 완벽하게 바꿨습니다만 실제 이런 것들 관심이 컸다기보다는 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닌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준 AI에 대한 검색어 급증이 엄청납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 모든 어닝콜에서 AI를 언급하지 않으면 네. 그 기업은 아주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왔던 메타버스 또 보통 메타 AI에 대한 스피커를 보시면 좋은데요. AI에 대한 그 어닝콜 나왔던 횟수를 보시면 좋은데 작년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번, 네. 알파벳 45번인데 올해는요. 36번 52회로 증가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미장할 때 나오는데 이걸 굳이 또 우리 같이 하는 그 파트너께서 네. 직접 세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본문을 진짜로? 보시면 돼. 세울 필요 없이 결과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 어닝콜 때 점점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를 많이 언급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 메타가 많죠. 요 3대 기업이 뭐냐면 AI를 많이 언급하는 기업들인데 이걸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최근에 나온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1번, 2번, 3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순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헤지펀드가 테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좋아하는데 이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테크를 떠나서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빅테크에 대한 귀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AI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네. 일단 AI를 포함한 빅테크에 대한 상위 10개 종목이죠. 탑10입니다. 탑10에 대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가 올라갔다가 55% 올라갔다가 잠깐 빠져갖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저게 뭐가 점유율 50%라는 거예요? 탑10에 대한 점유율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서 아 시가총액 예. 상위 10개 종목이요? 내려왔다 아, 다시 네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다시 빅10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0개 기업이 점유율의 반입니다. 그냥. S&P 주식의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보여드렸던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사이트 이름이 슬릭 차트 네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 11개에서 50위는 쳐져 있다. 보시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거의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테크가 기한하게 되면 네. 누가 좋겠습니까? 네. 다 좋겠죠. 다 좋겠죠. 다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그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예. 약간 예. 이거 되게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보통 쓸데없는 질문 없죠. 예. 보통 한쪽으로 쏠린 이후에는 항상 제가 경험상 시장이 균형을 찾는 과정을 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빅테크가 많이 커졌으면 물론 빅테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빅테크가 아닌 나머지의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지만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이 펼쳐져요? 쏠림은 좋은 게 아닌데 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앞두고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큰일을 해줘야 되냐면요. 실제 4번 타자가 경기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똑같은 거거든요. 어려운 건 이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좀 풀어지게 되면 어차피 다 따라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만 좀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어쨌거나 빅테크 힘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빅테크에 대한 실적의 전망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적지만요.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내년까지 올라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부터 내년 1분기까지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밑에가 빨간색 알파벳도 충분히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메타가 변동성이 큰 모습이지만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빅4에 대한 모습도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존이요. 네. 오늘 잠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한 대로 아마존은요. 거의 99%가 다 좋아질 것이다. 전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겠죠.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존마저 뭔가 AI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월요일가 말이 많다고 그러면 편하게 보실 날이 되지 않을까. 아마존 긴장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좋게 나온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끝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자, 그다음에 성장주의 복귀도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요. 나스닥. 그다음에 러셀2000 대형주의 그로스 성장주죠. 이게 올라오고 나머지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성장주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성장주를 주무르는 게 뭐겠습니까? 빅테크. 단위. 빅테크의 빅테크.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뭐가 나왔냐면요. 최근에 비용 절감, 영업에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시장이 견인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 보여드리고 요거까지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비용점이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감원이었죠. 감원. 감원이죠. 네, 아마존이 27,000명, 메타가 21,000명, 엑센추어 19,000명, 구글이 12,000명, MS가 10,000명. 엄청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기업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띠 졸라맨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뭘까요? 크로락스, 네. 몰슨코어스, 펩시, 킴벌리클라 지금 극도로 오버보트, 극도로 과매수되어 있는 거죠. 네. 예.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크로락스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락스 만드는 기업인데 고작 락스 만드는 기업인데 왠지 20배 갈 것 같아요. 30배 30배예요? 대부분 다 30배, 40배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가치주 그다음에 소비재 좋아지고 있는데 좋은 거 맞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네요. 알기 모르게. 근데 지금 잠깐 들어가게 되면 밸류 트랩에 걸릴 것 같은데 네네. 하여간 몰슨코어스, 펩시, 킴벌리클라, 콜게이트, 파몰리브, 몬스터 베버리지 쭉 나와주는 요 기업들이 네네. 과미수권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금리 때문에 아니요? 금리가 오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네네.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 프라이싱 파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네네. 이들은 고생한 거 없이 가격 수급을 올린 다음에 그 온전한 몫을 가져가 실적에 반응시켰던 그러네요. 그런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거저 먹은 게 아닌가.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락스 같은 거 여러분들 어제 2,500원인데 오늘 2,700만 원 안 사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거가 아마 우리 이주 앵커도 잘 쓰시는 샴푸 값에 최근 3개월 변동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못해요.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콜라 가격 아십니까 최근에? 몰라요. 전혀 아무도 몰라요. 네. 물어보면 이 모르니까. 소비자 가격 네. 물어보면 10개 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감이 맞아요. 없어요 아예. 네네. 그렇게 구입했던 것들인데 실제 여기에는요 약 10% 평균의 가격이 녹아 있다. 네네. 그러니까 물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네. 이겁니다. 요 분은요 치폴레 CEO 브라이언 니콜인데 이분이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의 그 현재 노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직률이죠. 이직률. 네이버 턴오버가 올해는요 5년 내 가장 낮을 것이다. 인력이 네. 강원도 없고 네. 오히려 급여를 올려주거든요. 네. 이동도 없어요 이분들은. 왜냐면 잘 대해주니까. 네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빅테크의 나왔던 상황과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돈 잘 벌고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은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퀘세디아 가격을 올려서 하면 그렇죠. 내겠죠 그냥. 네네. 그거 뭐 안 먹어. 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아주 노력을 했던 빅테크가 앞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네. 좀 시작이 좋아질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기업들 현재까지 좋아졌지만 제가 뭐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 뭔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이제 조만간 잡힐 텐데 계속 내려오죠. 내려올 텐데 그럼 이들이 그냥 앉아서 돈 벌었던 게 이제 안 되겠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아주 중요했던 게 뭐냐면 PPI가 낮아졌거든요. 네네. PPI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생산 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쓰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왜 이렇게 비싸졌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여름 지나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나빠질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가 귀환을 하면서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할 때 딱 뭐가 느꼈냐면요. 네. 야, 이 기업은 완전히 딴스상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게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치폴라가 저희 주도주의 한 종목이지만 이것도 역시 여름이 지나가면 빠질 거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뒷사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시즌이라는 게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세하지만 네. 그동안 시장에 이끌었던 헬스케어 쪽, 메디컬 의료 장비 업체가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다시 빅테크가 올라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주도주를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걸 보시면서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 주에 애플만 좋아지면 네. 귀환하지 않을까,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기한이 애플은 되겠죠.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애플이 제일 어려워요. 네. 애플이 제일 어려운데 애플은 그냥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지난번 나왔던 맥북에 대한 생산을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기 네네. 때문에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걱정, 애플 그다음 걱정. 애플 걱정 하지 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빠져도 그냥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여기 이건데 이 그림인데요. 아주 미세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습을 제가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매일 드렸는데 뭔가요? 네. 진짜 이게 없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건데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이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트한 거죠. 빨간색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포지티브 서프라이즈가 75%로 딱 보시면 1년 대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맞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빅테크 시장이 발표하면서 좋아진 게 반영되면서 아하. 많이 올라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나왔던 모든 기업의 실적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오늘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엄청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짜 실적이 엉망일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뭔가 반대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잘하면요. 네. 잘하면 발바닥에 붙어있는 눈높이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해서 바로 제가 한번 딱 브리핑 네, 좀 시작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이 네. 저희 미장원에서 보여드리겠네요. 자 그러면 4월 27일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겠죠. S&P 500 0.58% 상승입니다. 다우는 0.23%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0.9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메타 플랫폼스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번 종목도 볼 건데 일단 메타 플랫폼스죠. 올라가겠죠. 14% 13.42% 엄청 급등 중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올라온 것도 굉장히 컸었는데 맞아요. 더 올라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FB 제약주였죠. 이것도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빠지네요, 이건요. 5.44%. 네네. 보시고 LLY 일라릴리 보시는데요. 일라릴리 보시면요. 일라릴리는 오늘 올라옵니다. 잘 나왔거든요. 네네. 해서 실적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좋았죠 실적이 좋아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캐터필라 4.27% 빠지고 있네요. 보시고 알트리아 담배 회사죠. 이거까지 보신 다음에 1.52% 빠집니다. 그럼 한번 실제 결과를 보실 건데요. 빠르게 이거만 보고 끝낼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갖고 네. 해드리고 싶은 거 해드리고 그럼요. 가려고. 감사하죠.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장앤젤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브리핑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요. 메타 플랫폼 실적이 좋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트했다가 나오고 있죠. 이베이 좋았습니다. 비트했다가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캐터필라는 이건 좀 안 좋았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머크 좋았습니다. 비트했죠. 그 다음에 허니엘 비트했죠. 주가 올라갑니다. 일라릴리 비트했습니다. 미스했지만
매출이 저희 비트했거든요. 근데 가능성 올렸고 전망치 올렸기 때문에 주가 올라갑니다. 로크도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 다 좋아요. 컴캐스 좋아지고 비트했죠.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10중 8구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포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맞는 거예요. 네네. 맞는 거니까 저 솔직히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이 정도면은 정말 최고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히트맵, 실적 예, 네. 히트맵 한번 보죠. 예. 히트맵. 네. 히트맵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존 미리 올라가죠. 2.98%. 네. 발표하기 전에 올라갑니다. 미리. 메타가 제일 세고요.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죠. AI 묶인 종목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어제 나왔던 나스닥 성장주의 강세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셨죠? 네?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죠?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제가 뭐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예, 말씀하시다가 제가 아니 끊어갖고, 우리 예. 장엔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거기 쏙 빠져들어갖고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다 까먹어 버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되게 그게 인상 깊었어요. 결국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나갔던 그 가치주들이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그건 아닐 같다는 것 같다. 이야기까지 저희는 참 아마도 너무 밸류가 비싼 게 아닌가라는 네네.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니 클로락스 같은 기업들이 30배라고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알파벳이 20배 초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프라이싱 파워 때문에 매수했다가 지금은 좀 아닌 걸로 바뀌기 때문에 조만간 바뀐다는 걸 이미 인지하시고 하시는 분과 그냥 하시면 다를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미장원 통해서는 여러분들 미장원 함께 하시면 개장 초 뉴스 그리고 종목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미장원으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우리 장엔젤과 1시간을 함께 할 테니까요.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장엔젤은. 자,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